지금도 너무 화가 나는데 사실 대전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대전은 국회의장 박병석 세상도 아니고 5선 의원 이상민 세상도 아니고 그때 당시 재선 의원인 박범계 세상입니다. 그냥 박범계한테 아부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아마 상당히 좋은 지역구도 물려받고 아마 할 것이었습니다. 박범계 후보자보다 한 100배는 더 존경받는 정말 훌륭한 정말 민초이십니다. 이것들이 사람 병신 만드는 방법을 알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의원 다음 자리 물려줄 사람 딱딱 낙점해서 현수막 걸어놓은 다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해놓고 빼도 박도 못하게 해놓은 다음에 돈을 요구합니다. 박범계한테 찍혔나? 박범계 후보자는 절실하고 큰 정치하고 싶겠지만 거기까지가 그게 바로 본인 독배를 마시는 거를 분명히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대전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느라고 굉장히 애쓰셨습니다. 자, 2018년 6.13 지방선거가 있었죠. 네. 우리 김소연 시의원은 변호사는 바로 이때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일종의 공식행위로 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2018년 6.13 지방선거가 있었고 이 김소연 변호사가 증언한 사건의 등장인물은 2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전모 씨가 있고요. 네. 이 전 씨의 경우에는 박범계 후보자의 지역구에서 구의원과 시원을 지냈죠. 네. 네. 그리고 변모 씨라는 사람은 박범계 후보자의 비서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최측근이죠. 네. 네. 이게 2018년 3월, 4월 상황을 좀 정리한 겁니다. 네. 네. 자, 이 핵심 측근 2사람이 다른 어떤 그 구의원에 나서려던 박모 씨에게는 접촉을 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인 김소연 변호사에게도 접촉을 했어요. 그게 4월 11일이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4월 11일 날 돈을 달라고 요청을 받고 나서 김소연 변호사는 곧바로 이거를 박범계 후보자에게 알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변호사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런 돈을 주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범계 후보자에게도 이런 사실이 있다. 이 사실의 부당함을 굉장히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저는 당시 의원님 박 후보자가 성격이 까칠하고 평판이 굉장히 안 좋은 건 대전의 주지의 사실이었는데 법조계의 주지의 사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 출신이고 법조인 출신으로서 그리고 또 대전 지방선거 전체 시장부터 시작해서 전부 어느 정도의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당위원장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심을 담아서 박범계 시당위원장님 밑에서 지금 호가호위를 하면서 일을 저지른다. 이 사람들 선거 전체 망칠 수도 있다. 이거는 범죄다라고 충심을 담아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네. 범죄라고까지 얘기를 했군요. 네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다른 경로로 어떤 추가 선거 비용을 지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거를 김소연 변호사는 잘 알고 있었고 네. 또 박범계 후보자는 판사 출신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 이건 정말 심각한 범죄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다. 네. 네. 그렇게 알고 전제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박 후보자의 차량 안에서 20분간 심도 있게 이루어졌죠? 네. 네. 제가 뭐 차량을 얻어 타고 어디를 같이 동행한 게 아니고요. 박 후보자께서 이 일에 대해서 비서관한테 제가 점심 때 먼저 말을 했거든요. 예. 이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를 일부러 태우고 대전역 가는 길에 이 일만 20분 동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네. 차에 타라. 네. 네. 그래서 나눴고 네. 그래서 김 변호사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박범계 의원님의 최측근들이 제게 1억 원을 요구한다. 정확히 설명했죠? 네. 네. 그때 박범계 후보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언론에 나왔습니다. 권리금 달라는 거야? 그렇죠? 네.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독특하다고 봐요. 네. 권리금. 네. 그러니까 이 시의원 자리를 물려주는 사람 전 씨가 시의원을 후임으로 하는 우리 김소연 변호사에게 일종의 무슨 가게세 같이 권리금을 요구했다라는 식으로 박범계 후보자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이 이후에, 그러니까 돈을 안 주게 되니까 이후에 다시 이 측근들은 김소연 변호사에게 돈 안 줄 거면 사무실 빼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네. 협박이라고 느낄 만한 소지가 다분하죠? 네, 그런데 너무 의아했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공천권 자체를 쥐고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박범계 후보자께서 저를 영입한 케이스였고 단수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사무실을 빼라는 소리를 누구를 믿고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단판을 짓기로 돈 요구가 보름간 계속됐는데 마지막에 단판 짓기로 한 날 누가 시켰는지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네. 대놓고 물어보니까 답변은 뭐였습니까? 그 변 씨는 정말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변호사님이 너무 무섭다고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정황 보면 박범계 후보자는 측근들을 전혀 제지를 하지 않았네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전혀 제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건 선거법 위반 방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마지막 당선 이후에 본인이 당대표 선거 나간다고 전부 소집해서 다음날 페이스북에 아침 9시에 글을 전체 지지글을 단체로 올려라라고 지시하는 날 헤어지고 나서 바로 전화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다시 종합을 하면 네. 이렇게 돈을 구체적으로 요구받고 협박까지 받은 것, 이것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폭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일종의 공익 신고를 한 셈인데 네. 이후에 이 전 씨와 변 씨, 돈을 요구한 쪽과 돈을 준 쪽, 4명이 전부 다 기소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 변호사의 폭로, 김 변호사의 공익적 신고가 검찰과 법원에서 모두 다 인정이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박 후보자는 기소도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 보면은 박 후보자는 검찰의 조사도 받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네. 검찰의 조사 받지 않은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했다고 네, 조금 전에 맞습니다. 말씀하셨죠? 네. 그렇다면 이 측근들의 금품 요구 행위를 전혀 몰랐는지, 진짜 몰랐을까? 이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위원님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범계 후보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4월 11일 첫날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이 측근들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금품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속 시원하게 규명이 안 됐는데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청문회에서 야당은 짚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왜 화가 났고 왜 외부에 폭로를 하게 됐는지 사실 대전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대전은 국회의장 박병석 세상도 아니고 5선 의원 이상민 세상도 아니고 그때 당시 재선 의원인 박범계 세상입니다. 제가 만약에 정치적 욕심을 부리고 따뜻한 환경에서 정치적으로 커나가려고 했다면 그냥 박범계한테 아부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아마 뭐 상당히 좋은 뭐 지역구도 물려받고 아마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왜 분노해서 이것을 외부로 폭로하게 됐냐면 제가 가장 존경하는 지금도 너무 화가 나는데 지역의 과일 장사 출신 방차석 구의원님 때문이었습니다. 방차석 의원님께서 선거 기간에 김소연 변호사는 똑똑하니까 살아남으라고 나는 당선이 돼도 너무너무 무섭다. 그분은 돈을 협박에 못 이겨서 돈을 준 네, 분이죠? 넘겼습니다. 네. 자원봉사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박범계 후보자보다 한 100배는 더 존경받는 정말 훌륭한 정말 민초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을 인기가 많으니까 자기들 멋대로 영입해놓고 현수막을 딱 건 다음에 이분이 저에게 술 드시고 처음으로 한 얘기가 약간 욕설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이 사람 병신 만드는 방법을 알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지금도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본인들 멋대로 지방의원 다음 자리 물려줄 사람 딱딱 낙점해서 현수막 걸어놓은 다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해놓고 빼도 박도 못하게 해놓은 다음에 돈을 요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나 되니까, 변호사나 되니까 거절하고 이거 불법이다, 범죄다 단호하게 말할 수 있지. 보통 시구의원 하려는 평범한 우리 장사미사들께서는 절대 거절 못합니다. 줄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죠. 네. 방차석 의원님께서는 내가 현수막을 크게 걸어놨는데 말이야 갑자기 이거 돈 거절하고 안 나간다고 하면 방차석 이거 뭐야 미투 당했나? 박범계한테 찍혔나? 뭐 범죄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 나올까 봐 무서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네. 저는 그분께서 지금 당선무에서 위암 1기 걸리셨는데 그게 가장 화가 났고 박범계가 즐겨 쓰는 말이 큰 정치입니다. 누군가의 큰 정치를 위해서 과일장사 출신의 구의원 인격이 희생되거나 도구로 쓰일 그런 권한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박범계 후보자는 절실하고 큰 정치하고 싶겠지만 거기까지가 그게 바로 본인 독배를 마시는 거를 분명히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다시 좀 정리를 해보죠.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런 금품을 스스럼 없이 요구를 하고 준 그런 사례 때 김소연 변호사는 응하지 않았죠. 그리고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특히 대전 서구에서는 시의원 공천이라든지 구의원 공천, 박범계 후보자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요구한 사실을 박범계 후보자에게 정확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자 등 측근들을 전혀 제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방조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불기소 처분을 박범계 후보자가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금품 요구 행위, 측근들의 요구를 알았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더 짚어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